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올 들어 5번째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인민은행은 1년짜리 대출 금리를 5.58%에서 5.31%로, 예금 금리는 2.52%에서 2.25%로 각각 0.27%포인트 내리고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뉴욕 증시가 토요타 자동차와 월그린의 실적 악화 등에 밀려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9.42포인트 내린 8,519.69를, 나스닥은 31.97포인트 하락한 1,532.3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어제 1.7%를 제시했으며 LG경제연구원도 1%대 중반으로 최종 수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졌습니다. 중국 법원은 최근 폴리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면서 5천만 위엔, 우리 돈으로 9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연말이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사자성어 한 가지로, 대표적인 사자성어 한 가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자, 올해 2008년도 한국 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호질기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저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뜻이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자, 요즘 사람들이 그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단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잘 진단한 그런 사자성어라고도 여겨지고요. 먼저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자성어, 정말 잘 꼽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발 센정시 글로벌 경제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질기라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좀 잡아주시죠. 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의 기업들의 그 실적 부진에 현재 그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뉴욕 증시에 관한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지요. 네, 뉴욕 증시가 어제 그 하락세로 출발해서 낙폭을 키우다가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죠. 뉴욕 증시는 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그 기업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실적 전망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크게 키우다가 약 한 200포인트 가까이 많이 내려섰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낙폭이 좀 심해서 우려했는데 마지막 한 30분 전에 반등하기 시작해서 낙폭을 마이너스 59포인트로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줄였다는 데 대한 것이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제는 그 오바마 당선인이 내년에 일자리 창출 목표를 300만 개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그런 악재들이 발표가 되고 유가가 또 다시 40달러 아래로 내려서면서 주가는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는 장중에 좀 내렸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 자동차 빅3에 관해서 이제 구제 금융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수요가 워낙 감소돼가지고 아무리 구제 금융이 투여가 된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팔지 못하고자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요 감소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그 위기를 맞고 있고, 그것 또한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GM의 내년도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아주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1달러로 하향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도 역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불황을 겪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 산업, 그리고 그 밑에 하청업체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상당히 그 주요한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계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 도요타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사상 도요타도 어저께 그 사상 첫 영업 손실을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도요타 역사상 71년 만에 그 첫 번째 나는 손실인데요. 이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요타로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자동차 업계의 우려감이 경기 침체, 실물 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연말에 산타클로스 랠리, 연말 랠리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반짝 주가 상승을 그렇게 크게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맘때쯤 되면 선물 많이 사고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좋기 마련인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과 함께 유통 관련주의 하락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주에 지금 폭설이 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북부,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이제 폭설이 와서 지금 연말 특수 경기가 지금 사라졌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그린이라든지 월그린은 미국의 그 제약을 주로 파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월그린도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그 대형 유통 채널인데요. 월근이라든지 이제 월마트라든지 이런 그 대형 업체들의 연말 그 소비가 기대가 이제 소비가 좀 분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월근이 내년 신규점, 새로 오픈하는 신규점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그 연말 소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을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로 또 서로 살 길을 함께 찾는 네. 뭐 잡시웨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도 역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건 좋은 현상인데요. 네. 이런 불경기에 민과 관이 함께 이 고용 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대신에 일자리를 나누는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의 우량 기업들인데요. 컴퓨터 최대 유통업체인 델 컴퓨터가 무급 휴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도 연말 4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요. 모토로라는 임금을 삭감하고 네바다 카지노는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 해고 대신 일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혼다 자동차도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물론 이제 미국의 혼다 자동차입니다. 시애틀 타임즈도 역시 500명 직원들의 일주일 동안 그 무급 임시 휴가로 $100만 절감하는 등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1월 20일 경에 되는 오바마 대통령 단선인의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허니문, 소위 말하는 허니문 랠리라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있는 허니문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 경제는 지금 경기 소비 침체와 함께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 악화, 그다음 뭐 일자리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혼조세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 전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보합선 마이너스 1포인트 1179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3포인트 34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약보합의 장을 보였고요.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1,3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3,100억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195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어제 1,300원이 넘어섰죠. 플러스 19원, 1,309원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 시장 동향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장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 달러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규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지금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지정, 뭐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플러스 8포인트, 1189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11시경에는 장중 지수가 12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서 시장 상황은 돌변을 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선 폐지 및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유보가 됐다는 그런 소식으로 건설주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또한 매도로 돌변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시경에는 지수가 1167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는 하락폭을 좁히면서 마이너스 1포인트 117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우리 장의 특징적인 모습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보합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이는 업종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중소형 건설 업종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상한가를 많이 보였는데 중소형 건설 업종 중에서는 지능기업이 거의 최근에 저점에서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특이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능기업, 울트라건설, 사망기업, 동양건설 등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네. 4대강 유역 개발 관련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삼호개발, 홈센터도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9%대 상승을 보였는데 해양경찰청 경비함을 수주를 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9%대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두산 주류에 처음처럼 이걸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롯데칠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재료로 주가가 2%를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현재 주류업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하이트홀딩스, 하이트맥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4에서 5%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어제 11%대 상승을 보였는데 항암제 신약 기술을 수출하기로 했다는 그런 재료에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주, IT주의 상승을 이끌면서 50만 원대를 장중 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마이너스 0.7%로 하락세로 끝났고요. 포스코가 1%대 상승, 그리고 현대차하고 LG전자는 1%대 미만의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특징적인 그 움직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업종 전반을 뒤흔들 만한 그런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롯데칠성에서 두산의 처음처럼 브랜드를 이제 인수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앞으로 좀 주류업계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그 하이트 말고는 종합주류회사가 이제 국산 토종회사가 없었는데 이제 롯데칠성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스카치블루의 위스키라든가 맥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거기다 소주까지 가세하면서 종합주류회사가 국내 토종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업계 판도 변화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진행 방향은 어떨까요? 네. 오늘 장의 추이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중에 1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약보합세로 아주 근소한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종합주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2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다시 1200포인트 돌파를 오늘 포함해서 연말까지 5일 정도 거래일이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12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일장 하락의 근본 원인은 12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장에 대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확신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지금 어제 1200포인트에 돌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점을 보시면은 지난 장에 929포인트가 저점으로 해서 어제 1200포인트가 장중 돌파했을 때 상승률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맥락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900포인트를 저점 그리고 12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하는 이 박스권대의 상단에 도달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120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도 이게 넘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강세론자들은 1200포인트를 넘어서 1250, 1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금 증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각 증권사의 증시 전망이 저점은 9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2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이후의 장에 대한 시각이 불확실해서 지금 어제 1200포인트에 도달하면서 일단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매도세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기반해서 오늘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지요? 예,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12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으로 1200 돌파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1200포인트 돌파 이후의 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략은 1200포인트가 돌파를 했을 때 50% 이상 현금화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또 지수가 900에서 1500포인트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번 장에서 1250, 1300포인트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내년 1사분기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수 1200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는데 한결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지수 1200포인트는 주가 수익 비율 PER 기준으로 해서 1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는 1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1200포인트는 현재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발표하는 영업 실적에 비해서 결코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가 93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왔던 것은 정책적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심리적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1200포인트를 넘어서 1300, 1400을 도모하기에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적 기대감이 없으면은 추가 상승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재로는 기업의 구조 조정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 또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0포인트 돌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실제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런 점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우리 피부에 닿게끔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종합완성차 업체인 쌍용자동차가 12월 달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다, 연기한다 하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각 회사원들한테 보낸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12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1200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는 50% 이상 현금화 전략을 해서 내년 1, 4분기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주목해야 될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200포인트 돌파 시에는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네. 통신이나 음식료 등 경기 방어주를 편입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LG텔레콤이라든지 SK브로드밴드 이런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면서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것 또한 1200포인트 이후의 장을 대비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신한지주, 효성, 그다음에 LG텔레콤, 삼성 SDI 등을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 SDI 설명을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기존에 불안간 업체에서 삼성 SDI는 주가가 수명을 다했다는 그런 기관들의 평가가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PDP 업체로 변신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PDP 업체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삼성 SDI는 종합 토탈 에너지 업체로의 변신이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에는 각 IT 업체들이 적자로 반전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삼성 SDI는 2차 전지 업체, 2차 전지 선두 업체로서 상반기에도 흑자로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노트북에 많이 쓰이는 2차 전지 업체,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2차 축전지 업체, 그리고 OLED의 그 발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현재는 주가의 그 위치상 지금 박스권에서 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IT 업체들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기관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를 견인하는데 저점에 있는 업체를 부도가 나지 않으면서도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생존력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주목을 하면서 IT 업체가 반등을 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삼성 SDI도 2차 전지의 선두 업체, 그다음에 OLED의 발전 가능성 등에 주목하면서 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한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에 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9분을 지났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코스피 쪽인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SK케미칼, 그리고 쌍용 양회 등 세 종목만이 현재 지금 화면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많게는 4%,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포스코도 역시 3%대 하락세이고요. 하지만 많은 종목들이 그저 약보합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들의 수가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이 플러스 3.64, 동서가 플러스 2.56을 비롯해서 평산이 강보합세, 그리고 제이콤이 플러스 4.54, 신세계푸드가 플러스 2%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절반을 조금 넘는 듯해 보이고요.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2.3%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1% 내외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이제 장이 개장됐습니다.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상승 종목들이 그래도 그 수가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SK케미칼이 항암치료제를 외국에 수출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1.54%로 출발을 했고요.
쌍용양회가 동시효과 때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요. 자, 개정 수초가는 현재 5%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KTNG가 강보합세이고요. 자, 그 밖에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SK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관련주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건자재 관련주인 KCC가 플러스 1%, LG생활건강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현재 작지 않은 폭의 그런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셀트리온, 동서, 그리고 키움증권, 소디프, 신소재 네 종목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4%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1% 내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자면은 크레드, SFA, 인터파크,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 동국산업, 휴맥스 등등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콤이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크노케미캠이 -2% 하락, 청담러닝, 한진PC 모두 1%대 후반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을 연결해서 이 시각 출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보죠. 예, 글로벌 경기 침체가 미국뿐 아니라 토요타를 비롯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의 업체들이 실적 부진이 더해지면서 미국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미국 증시 하락으로 코스피는 지금 현재 12.47포인트, 그러니까 1.06% 하락하고 있으면서 코스닥은 이에 반해서 0.06% 소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장시 초반과 함께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수는 유입되고 있어서 향후 프로그램 향방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은 기계, 운수장비, 금융업을 매수하고 있으면서 기관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131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도요다의 적자 전환과 함께 GM의 전망 하향 소식 등 자동차 업체의 부정적인 뉴스로 현재 현대차는 3.5%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세 등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한 1%, 그리고 하이닉스는 6%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운수장비, 기계, 건설업종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종은 전일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가지고 전일에도 큰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오늘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들어서 SOC 투자 관련주가 많이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예, 지난주 코스피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서 테크니컬 바이 시그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테크니컬 팔로잉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동평균선, MACD, 거래량, 일목균형표, ADX 보조지표 등을 통해 추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5가지 중 3가지가 충족할 경우 단기 테크니컬 시그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테크니컬 바이 시그널 중 3가지, 즉 이동평균선, MACD 거래량 조건이 충족하면서 시그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주 중 아직 충족되지 않은 2가지 시그널인 일목균형표와 ADX에서의 추세전환 기준에서도 테크니컬 바이 시그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인 12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5가지 기준 모두 테크니컬 바이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한 데 따른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정세가 나타날 경우 일반적으로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상승 추세와 유사하게 5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전후로 한 지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전일과 함께 1200포인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는데요. 이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 그리고 5일 이후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 그리고 9월 말 급락 직전 고점에서의 50% 되돌림 수준이 겹쳐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OBV 차트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마크업 패턴이 발생함에 따라 상승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최근의 조종세는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12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코스피는 지난 5월 고점인 1900포인트에서 38.2% 되돌림 수준인 1280포인트 선이 1차적인 상승 목표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글로벌 SOC 수혜주는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이번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주는 수익률 갭 맞추기 차원에서의 업종별 순환매를 고려해 이번 상승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던 제약, 음식료, IT, 통신업 쪽에 단기적인 관심을 높여볼 만합니다. IT를 제외할 경우 이익 변동성이 경기지표 등의 비탄력적이어서 이익의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유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종별 순환매의 관점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진 업종은 IT 섹터 내 반도체 업종으로 하이닉스의 감상 등 단기 공급 물량 부족 가능성으로 대만 현물 시장에서 D램 가격이 3일 연속 급반등한 것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들로는 자산재평가, 원달러 환율 하락, 윈도우 드레싱이 있는데요. 자산재평가 수혜주로는 일양약품,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수혜 종목으로는 SK에너지, S-오일, 포스코, 현대제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J제일제당,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가장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투신권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집중된 종목을 살펴보면은 SK에너지, 현대모비스, CJ제일제당 등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보됐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이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시장의 혼란만 심해졌다는 비판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관리직 임금을 전면 동결하는 동시에 일부 공장의 야간 근무를 없애 생산량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수요 위축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그동안 노조 반대에 부딪혔던 수건 과제를 일시에 풀어가겠다는 의도도 비춰집니다. 정부가 올해 억제했던 철도, 우편, 상수도 같은 공공요금을 새해 잇따라 인상할 계획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유류세 정상화로 기름값이 오르는 것과 맞물려 서민 가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 조직을 20% 이상 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에 대표이사 추천권을 박탈하고 중앙조직은 물론 자회사도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협과 산림조합에도 고강도 개혁이 추진돼 내년 협동조합 통폐합 바람이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230여 개의 공기업 출자 회사에 대해서도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의 대표적 출자 회사로는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컵,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댐도 개발 등이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낮추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과 지난 10월에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주가 영계증권인 ELS가 최근 반등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권사들은 133억 원을 순매수하며 1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권사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ELS 운용에 따른 해지 관련 물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영화관이나 할인마트 같은 상업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익 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국토해양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규제가 좀 풀리는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예, 정부가 부동산 3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유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온기를 좀 불어넣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 정부였는데 또 막상 규제를 풀려니까 그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먼저 이제 강남 3구 투기 지역이 완화되는 등 이런 규제 완화를 이번에 이제 유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요. 또 양도세를 한시적 면제하는 내용, 또 강남 3구 투기 지역 완화 등 이런 규제 완화를 이번에 좀 미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른바 부동산 3대 핵심 규제와 관련해서 좀 토론이 붙었다가 결국은 좀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이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며 이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막상 또 규제를 풀려니까 이 정부에서는 좀 여론의 부담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부는 끝내 규제를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네. 자, 과거 IMF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잇따랐는데 네. 그 이후로 아주 폭발적인 집값 급등세가 한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규제 하나하나를 푸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일단 한번 발표가 되면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니만큼 네.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결정이 되고 또 일반 서민들에게 알려져야겠죠. 그렇지요. 하지만 정부의 모양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매일매일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준비한 도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최근 일주일만 봐도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난 16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죠. 이제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나서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정부 입장을 뒤집었죠. 저희가 아마 지난주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8일 날 이번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전날 차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정부 다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 국토해양부는 규제 완화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이 정부로서는 좀 여론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일단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뜩이나 정권 초부터 사실 뭐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자칫 이 규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러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특히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요, 이 국민의 70% 이상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규제 철폐를 잘못 강행할 경우 자칫 이 대우나 반대와 같은 뭐랄까 시장의 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어쨌거나 뭐 정부 정책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꿔지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은 결국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유보됐다고는 하지만 이 규제 완화가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느냐 그렇게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 이하 뭐 내각 장관들이 이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규제는 풀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구체적인 대책 내용 못지않게 이 시그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정부의 말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번복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결국 시장에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좀 안 좋은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이라는 게 더욱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가리키는 그 깃발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쏠린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부동산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정책이 뭐 어제 많이들 나왔습니다. 우선 현재 한 3년에서 7년 사이인 수도권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 제한이 2년씩 단축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판교 신도시 내년에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치면 곧바로 사실상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또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계약 후 1년만 지나면은 바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 수요 확대를 위해서요. 아마 내년 3월부터 2년간 민영 아파트 재당첨 금지 규정도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서 민영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들은 다시 청약 예금에 가입해서 2년만 지나면은 다른 아파트의 1순위로 청약할 자격을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문제죠. 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네. 이것이 이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요. 이 도로 철도 사업, 또 경인우나 부산 북항 재개발 등과 함께 아마 힘있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업계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이 위축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GM대우는 이미 공장 가동을 멈췄고요. 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월급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 상당히 힘들군요. 그렇습니다. 국내는 물론 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낫다고 하는 이 현대자동차도 결국 비상 경영 계획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뭐 도요타 자동차가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를 내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현대차에 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관리직 임금은 전면 동결이 되고요. 일부 공장의 야간 근무는 아예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상 경영 내용을 좀 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산량 감산과 경비 절감, 또 생산 유연성 확대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달 국내 모든 공장의 조업 시간을 4시간씩 단축하는 한편 이 전주 공장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리직의 내년 임금이 전면 동결이 되고요. 또 생산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공장별로 근로자 전환 배치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거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은 다른 회사들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년 자동차 수요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특히 작은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그 여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전 세계적인 기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이 시간에 참 많이 언급한 바가 있지만요. 이미 뭐 이 같은 감산이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뭐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전 세계 30개 공장 모두를 한 달간 폐쇄를 했고요. GM 역시 내년 1, 4분기에만 생산량을 25만 대 줄인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 같은 경우 이미 GM대우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휴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일부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휴업 일수를 일주일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때 가서 다시 공장 문이 열릴 것인가 좀 장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좀 쌍용 자동차입니다.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12월 같은 경우 운영 자금 부족으로 월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요. 이 중국 본사죠.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친 한파 조만간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좀 우울한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맘때면 이제 각 백화점에서는 일반 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씀씀이가 큰 그 VIP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기 마련인데 네.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백화점이 가장 극진히 모셔야 되는 이른바 VIP 고객에 대한 대접도 다소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IMF 때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면요. 당시만 해도 부자들의 씀씀이가 오히려 더욱 커져서 명품은 더 잘 팔렸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그때와는 또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불황으로 이른바 최우수 고객에 대한 백화점들의 송년 마케팅 행사가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부쩍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화려한 파티나 디너쇼를 보통 이 VIP 고객들에게는 연말을 맞아서 베풀어주고 했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이 자선 경매 행사 등으로 좀 일부 축소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연말을 맞아서 이 그간 이 VIP 고객들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열리는 디너쇼 티켓을 주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점포별로 고객들을 초청해서 간단히 식사를 대접하고 그냥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패션쇼를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큰 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이 VIP 고객들에게 대해서는 뭐 그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명품 롯데백화점의 명품관이죠. 이 에비뉴엘관 같은 경우는 올해 이 VIP 고객들을 초청해서 이 자선 경매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했다고 좀 따뜻한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 오페라 가면무도회 공연 티켓을 무료로 나눠줬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또 중소형 규모 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행사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일부 개별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공식적인 행사 대신에 뭐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용히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확고는 하지만은요.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좀 평소와 같은 화려한 행사들 올해는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그 상류층이나 좀 어려운 층이나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 말씀은 양시장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름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가 하락한 117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0.18% 상승한 346포인트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9시 18분 현재 환율은 오늘도 좀 올랐네요. 6원 10전이 오른 1315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